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식 챔피언쇼, 저는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 제가 1시간 동안 좀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갈 테니까 고민되고 있는 종목 있으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와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아래에 자막이 나가고 있죠. 전화번호는 02-3772-0269번이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많은 분들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금 방송이 막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웬만하면 대부분 다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유튜브 상담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접속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주식 이데일리 TV를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을 거거든요. 방송에 참여하신 다음에 거기에 채팅창에 상담이 필요한 종목 이름과 매수 가격 비중을 올려주시면 그 종목들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전화 지금부터 주고 계시죠? 유튜브 참여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집계하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잠시 시장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 시장 오늘도 역시 녹록치가 않아요. 오늘 코스피는 0.5%가량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주가는 245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25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고 나서 점차 회복이 좀 더딥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현재 822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현재 1.6%에서 7%가량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올 초 들어서부터 좀 꺾이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라든지 또는 이제 일본 증시는 사실 올해 들어서도 빠르게 좀 회복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유독 좀 약하죠. 그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시장이 왜 국내 증시가 이렇게 소외를 당하고 있느냐. 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이 위험 요소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과거부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계속 주기적으로 노출돼 왔던 악재고, 뭐 미사일을 맨날 북한에서 쏠 때마다 그 당시에 잠깐 흔들렸다가 주가가 또 올라가기도 했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좀 유독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이유는 물론 총선을 앞두고 이 북한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뭐 얼마 전에 또 해킹에 대한 얘기들도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박수 소리가 날 때도 이제 손이 맞닿아서 딱 맞닿아져야지 이제 박수 소리가 나잖아요. 한쪽에서 아무리 미사일을 쏘고 뭘 해도 한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사실 이거는 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북한의 도발과 함께 국내에서 약간 좀 맞장구를 쳐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외신에서는 이번엔 좀 심각하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의 분위기로 본다면 이제 국제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또 있다 보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전쟁이 임박했다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사려고 해도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된다면 투자금을 회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눈치를 보면서 좀 관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고, 과거보다 지금 주가가 조금 더 흔들리고 있는 건 지금 현재 그 정세가 전쟁에 굉장히 좀 예민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이제 북한의 경우에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뭔가 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쏘는 거고, 이제 항상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리스크는 또 해소가 됐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다시 또 미사일을 쏘고,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던 악재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제 이번에 충격이 좀 크긴 했지만 결국은 소화를 시키고 나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생각에는 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요, 이 수급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례로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에서 한 400억 정도를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이 팔고 있는 물량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래소 시장에서 이제 맘 놓고 판다라고 하면 사실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40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건 지금은 이제 팔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그렇게 강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보시면 이제 오늘 코스피 200 선물 2,300계약 이상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라든지 뭐 전쟁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 선물 쪽에 매수가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도 이제 매도가 약하고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건 이거 자체는 이제 외국인들도 지금은 이제 이 위협 요소가 전쟁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래쪽에 이제 이 초록색 부분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이제 하락을 해왔거든요. 이렇게 하락을 해왔죠. 그런데 위쪽을 보시면 이건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이 파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아직도 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 지난해 이제 2023년도 11월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지금 주식을 계속 사왔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은 이 지분을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만약에 하락으로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시장의 흐름 이제 방향은 외국인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지금 현재 상승,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이제 더 살 생각인 거겠죠. 아무래도 지금 싼 가격에서 좀 역시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이렇게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를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불안해할 필요는 사실은 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장이 흔들리고 변동성이 크고 최근에 또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시장이 또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수 때문에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한데요. 시장은 항상 그래 왔습니다. 이렇게 뭐 하락하는 장에서도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왔고 또 올라가는 장에서도 굉장히 큰 하락의 굴곡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지금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외국인들의 지표를 좀 따라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결국 시장의 방향을 외국인이 결정한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해드릴 텐데요. 자, 아래에 지금 자막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지금부터 또 주시면 돼요. 02-377-3772에 0269번입니다. 유튜브도 역시 참여가 가능하고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 지금 되어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정 멘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T로보틱스요. 네. 23,800원에 20kg예요. 23,800원에 20% 매수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종목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쵸? 먼저 올라갈 때 사가지고 네. 뭐 또 25,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방송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냥 안 팔고 있었더니 이렇게 내려왔네요, 선생님. 그래요. 네. 더 내려올까요, 선생님? 지금 이 종목이 지난번에 이제 주가가 반등이 나왔던 것 자체가 이제 어쩌면 로봇 관련주에 대한 투자 이슈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 네. 삼성의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로봇 이제 회사들을 또 인수를 해서 로봇 쪽에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로봇 기업들을 또 탐색하고 있다는 뉴스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로봇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로봇 청소기 아시죠? 네. 네,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로봇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공장 같은 데 가면은 로봇이 알아서 이제 뭐라 그러죠? 약간 제조를 하는 그런 공장들도 있잖아요. 그죠? 자동화 네. 공장들. 네, 그 정도에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좀 더 넓어지겠죠. 근데 결국 이제 로봇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기대감이죠. 앞으로는 로봇 시대가 열릴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결국 주가를 그동안 움직여 왔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수요가 발생해서 실적이 잡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그런데 지금 T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재 그 실적을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제 적자가 많아요.
그죠? 적자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도 적자, 2021년도에도 적자, 2022년도에도 적자, 그리고 지난해 2023년도에도 적자입니다. 이렇게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어렵지 않을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만약에 회사가 그렇게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돈이 없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부채가 늘어나겠죠. 그죠? 빚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지금 네. 빚이 부채 비율이 거의 30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회사는 300%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부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빚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익이 별로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죠? 그러면 네. 이익이 계속 없다 보면은 우리는 나중에 회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냐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인 거잖아요. 뭔가 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회사는 자체적으로 이제 자금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은행에 더 빚을 지거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빚을 지겠죠. 그러면 투자자한테 빚을 지는 방법은 이제 채권을 발행한다던가 아니면 증자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주가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티오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 뭐 재료라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매수하신 가격이 23,800원이시라면 저는 24,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를 보시고요. 재료가 네. 있다라는 건 이제 주가가 빠졌어도 어쨌든 반등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24,000원의 반등 시 좀 탈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18,000원 아래로 좀 떨어지게 된다면 네. 18,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될 필요도 있어요. 줄여야 돼요. 네, 비중을 좀 줄였다가 나중에 좀 더 밑에 있을 때 다시 사면 그만큼 좀 이제 줄였을 때 효과가 좀 나오겠죠. 단가가 더 떨어질 거고. 그래서 18,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건 약간 좀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에서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반등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 반등 시에는 좀 목표 주가 뭐 방송에서 뭐 얼마를 얘기하든 그건 중요치 않아요. 당장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죠. 높은 목표 주가보다는 지금은 이제 24,000원 선에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반등 시에.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가망은 없는 거예요? 지금 가망이랑 당장 제가 올라갈. 지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 다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떨어지기보다는 정말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24,000원에 잘 빠져나오자라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KC 그린홀딩스 KC 그린홀딩스. 3,750원 네, 5%. 3,750원에 5%요. 네. 아하. 이 종목 혹시 언제쯤 올해 사신 거예요? 아니요. 산지는 한 2년 됐고요. 아. 샀다가 팔았다가 계속 하다가요, 지금. 샀다 팔았다 하셨던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 2년 정도 됐다는 거 최근에 사신 건 언제 사셨는데요? 최근에도 팔기는 했지만 다 새로 산 건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요? 네네. 처음에 비중이 좀 많았다가 중간에 좀 팔고 하셨나 봐요. 네. 자, 일단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네. 네. 중국 쪽에서 사실 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게 KC 네. 그린홀딩스하고 KC 코트렐 중국 법인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그 탈황이라든지 탈질, 그러니까 이제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 이제 많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네. 이 중국에서 그 한때 진짜 뭐라고 그러죠? 미세먼지 황사 이런 것들이 엄청 났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캐시 그린홀딩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많이 주목을 받아왔었어요. 근데 이게 네. 코로나 때를 겪으면서 공장들이 막 멈추다 보니까 그 환경이 이제 공기가 되게 깨끗해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목을 다시 못 받았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거래가 다시 또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은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환경이라는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잖아요. 최대한 대기업을 줄이기 위한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게 바로 항상 정책으로 나오게 되고 이제 있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네. KC 그린홀딩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테마적인 부분을 타는 게 좀 너무 네. 아쉽긴 한데 회사 자체적인 문제면 어찌 보면은 이제 테마가 끊이지 않는 테마긴 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종목은 떨어져 있을 때 관심을 좀 두면 또 반등이 네. 나올 때 팔면 되거든요, 사실. 네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저는 캐시그린홀딩스는 회사도 뭐 네. 이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도 아니고, 하지만 이제 네. 중요한 건 시장에서의 관심이 여전히 좀 아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죠? 제가 항상 관심은 네. 뭐다? 수급이다라고 수급. 얘기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도 지금 최근에 수급이 지난해 11월 달에 좀 들어왔다가 수급이 네. 지금 현재는 좀 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뭐 단기 한번 뛰어오르면 저는 4,0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저는 조금 더 사서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서 모으고 싶다라는 건 좀 장기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면 한 5천 원 정도 그 정도 생각을 했었어요. 5,000원이라는 건 되게 장기는 아닌데, 근데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요. 자, 네. 한번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혹시 네. 지금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우리나라 시장이. 네. 네네. 그럼 종목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면 저거 너무 싼데라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종목들을 사게 될까요? 싼 거 사시겠죠. 그렇죠. 싼 종목들을 사겠죠. 사기 시작하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수급이라는 게 아직은 이제 시장에서 수급들이 굉장히 많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살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고 이제 수급이 돈다라고 하면 보통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사기 시작을 한다. 네. 라는 거고. 그러면 네. 이제 캐시그린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의 좀 소외감을 좀 느낄 수 있는 시장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세가 나올지는 아직 몰라요. 그 네. 기업의 가치로 뭐 이 회사의 어떤 이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5,000원까지 네. 볼 수 있겠죠. 근데 아, 저는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많이 네. 올라가 있다면 이 정도는 뭐 해볼 이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시장이 워낙에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점에서 이제 종목들 막 들어 올려 버리면 이제 네. 소외를 당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캐시홀딩스는 지금 5%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네. 5%면 되죠. 그래서 네. 4,000원 이때 받는 줄 때 시세 주면 빠져나오는 게 수익 내고나 잘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4,000원 네. 딱 여기서 파는 게 아니라 4,000원 네. 위쪽으로 이제 삐죽 나와 있잖아요. 네. 그죠? 이 가격 오면은 아마 한번 툭 치고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4,000원 위쪽에서 팔고 나오자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HMM 24,200원에 5%에. 24,200원이요? 예, 예. 아, 5%. 자, 좀 힘든 종목이에요. 언제 사신 거예요? 오래되셨네요? 예. 최근에 지금 하림 쪽에서 인수 소식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긴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일단 HMM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컨테이너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해상 운송 기업이죠.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제 그 인수에 대한 소식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는데 결국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제에 있어서 연동이 돼 이제 경제가 좋으면 좋아지고 또 경제가 안 좋으면 또 안 좋아지고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제 컨테이너로 물동량을 이제 뭔가 물건을 실어 날려야 되는데 이런 물건을 실어 날린다는 건 이제 수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수출이 많아지려면 그만큼 경제가 좋아져야지 수출이 또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보면은 이제 홍해 이슈가 좀 있어서 뭐 이제 홍해 쪽에서 예멘 반군이 뭐 이제 선박들을 공격을 하고 그래서 우회를 해서 가야 되고 그래서 해운사들이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근본적인 건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일단 HMM은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저점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주인이 누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이게 리스크가 해소가 됐기 때문에 매수한 가격이 24,2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25,00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끌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를 뭐 굳이 밑에서 하진 않으셨죠, 한 번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뭐 굳이 네. 뭐 여기까지 안 하고 왔으면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25,000원 이때 이때는 이제 팔아야 될지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왜냐면 25,000원까지 왔다면 이제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신호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업황에 대한 회복 신호들. 그래서 25,000원 왔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여기서 팔지를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가져가세요. 25,000원에 그때 한번 다시 얘기해 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연락 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황정민 네, 어떤 종목인가요? 유노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니, 매수가가 38,000원에 네. 25%요. 38,000원에 25%예요. 예. 뷰노. 혹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예, AI 의료기, 그거는 게 있구만. 예. 들으신 거네요. 그죠? AI 의료 관련주라고, 의료 그 AI 관련주라고 그렇게 예. 들으신 거죠? 예. 그래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뷰노코리아라는 이제 그 회사인데 원래 지금 이제 뷰노라고 이름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AI 의료 로봇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AI 의료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가가 예전부터 해서 많이 올라갔죠. 이 회사를 보면은 2023년도에 주가 수준이 얼마에 있었냐면 한 8,000원 정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최고가가 거의 7만 원에 가깝거든요. 69,5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럼 만약에 10,000원 정도에서 올라갔다고 해도 한 7배인 거고, 그러면 거기보다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8배 정도는 올라간 거네요, 주가가. 그죠? 그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반면에, 지금 이제 실적은 확인을 혹시 해보셨나요? 실적 확인 안 해보셨죠? 안 해봤어요. 그렇죠. 예. 실적이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결국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에요. AI라는 게 사실 지난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이 됐고 화제가 많이 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AI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의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어쨌든 7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면 그에 합당한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합당하다라는 건 결국은 실적이에요. 예전에 뭐 시즌이라는 회사 뭐 혹시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그죠? 진단 키트, 코로나.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적이 났어요.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의 상승이 이 정도까지 나왔다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고 지금부터는 하락의 그 약간 조정의 신호가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조금 걱정이 돼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한다라는 건 좀 그렇고 최소한 저는 나중에 한 25,000원 정도 선에서만 반등 준다면 그래도 좀 이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팔면 돼요. 근데 25,000원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진짜 뼈 아프지만 비중을 최소한 좀 줄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만약에 25,000원 위에서만 반등 주면 반등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면 되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지금 시장이 뭐 올라오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의 반등이 좀 나와줄 텐데 그렇게 해서 반등 나오면 매수가 38,000원에 저는 나오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고요. 네. 51,200원에 5%입니다. 51,200원에 5%예요. 네. 자, 아이고 지금 주가가 또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매수를 하신 거 보니까 올해 되게 막 1년, 2년 정도 된 건 아니죠? 아니요, 이거 오래됐는데 네, 조금씩 그 7만 원대에서부터 네. 매수를 조금씩 한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군요. 네, 근데 하다가 중간에 너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3만 원대로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지금 좀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연락드려봤습니다.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올라갔을 때 2020년도에서 2011년도에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때 많이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일렉포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지금 그 당시에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좀 발달한 얘기들 많이 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지금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 적자를 또 기록하다가 중간에 흑자를 또 내기도 했지만 그만큼은 잘 나간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했는데 적자를 기록했다는 건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건 우리가 그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가지는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주가의 하락이 좀 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도 이 정도면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 지금 사면은 그래도 좀 회복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요. 예전에요.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저점을 잡았을 때 가격이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에요. 그렇죠? 시청자분도 아마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희망, 기대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 앞으로 전기차 쪽이 좋아질 거야.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전기차가 필수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좋아지겠지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미 그 재료가 노출된 다음에 결국 보니까 지금 최근에 테슬라도 어떻게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테슬라가. 그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 외에서 지금 한 6% 정도가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쪽이 사실 가격 경쟁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라, 아무리 어떤 이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완성차 쪽에서의 가격 경쟁이 시작되면 그 부품 쪽은 당연히 이제 위에서 찍어 누를 수밖에 없어요. 단가 계속 또 싸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구조상.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한 가지 희망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저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추가 매수를.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가격은, 이거는 완전히 정답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라면 25,000원 정도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 기회를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차라리 아예 더 쌀 때. 그래서 그럼 빠져나갈 수 있는 가격대는 얼마나 잡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25,000원 정도, 지금 아래에 지금 보면은 25,000원이죠. 25,000원 정도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본전에서 이제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는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25,000원 정도 가격에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저도 그때 한번 봐서 추가 매수 타이밍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냥 올라온다면 그냥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전화 연결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잠시 저희 강연의 일정 한번 확인하고요. 그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거주하신 곳 주변에서
강연의 일정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지금 1월달 좀 많이 힘듭니다. 힘든 장이고 뭐 사실 개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좀 너무 힘든 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또는 개인들끼리 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좀 될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전문가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들한테는 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에도 이제 강연의 일정들 계속 잡아두고 있으니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제가 부천에서 강연을 하거든요. 경기도 부천에서 그리고 부천 원미 카페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지역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은 상동역 4번 축으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에서 3시까지 거기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허심탄회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을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또 좋은 결과를 또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힘든 상황을 또 극복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오셔서 저하고 또 이야기하시고 또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연 일정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많이 올려주셨는데 유튜브 상담 시작해 볼게요. 여보세요? 제 전화에 지금 노이로제 걸렸어요. 앞에서 전화를 또 안 받으셔가지고.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은 하이드로리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6,200원이고 20%네요. 6,200원에 20%. 자, 봅시다. 이 종목을 지금, 최근에 역시 1월 달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군요. 이 회사도. 전체적으로 지금 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실적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실적을 체크해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1월 달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2월 달 지나고 3월 달까지 가버리면, 감사보고서 시즌까지 그냥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SOC 투자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좀 저는 큰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총선 전, 총선을 생각을 해서 선거 때 뭔가 정책 이런 것들의 기대감이 또 있을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좀 좋아질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올라갈 만한 그런 힘은 좀 크지는 않아 보여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를 좀 잡아두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이 자리들도 보잖아요. 그러면 거래가 들어왔다가 거래가 다 나가버렸거든요.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밀렸다는 건 한 가지 제가 잡아드린다면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지 마시고요. 4,900원 정도를 일단 잡아두세요. 4,900원 손절가 잡아두시고 반등 시에는 한 5,5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탈출하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번에 반등 나오고 이제 탈출하게 된다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나머지 손실은 좀 회복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좀 위험한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아무래도 보시피.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13200원에 20%네요. 13200원에 20%. 자,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히도 이분은 지금 이제 수익 중이세요. 수익 중이시고. 그리고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최근 들어서 이제 주가가 다시 또 반등을 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수익 중이시라고 한다면 14만 원 정도 선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라도 끊어놓고 절반 정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좀 끌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14만 원 정도 수준에서는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좀 끌고 하시는 거.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대규모 증시 부양책을 좀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이죠. 지준율을 0.5%를 인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까지 나왔거든요.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건 이제 관련 종목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힘이 되는 뉴스이겠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일단은 현재 뭐 시장 분위기가 워낙에 좀 대북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많이 휩쓸리다 보니까 이 변동성이 좀 큰 장이라 절반 정도 수익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만 좀 줄여놓으시고 현 상황에서 그리고 나머지만 15만 원 정도. 까지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LB세미콘입니다. 매수 가격은 9,100원에 그리고 10% 매수하셨네요. 오늘 오르는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근데 매수가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지금 위쪽으로는 일단 최근에 실적들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2023년도에는 좀 좋진 않았고요. 자, 그러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의 그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이제 디스플레이 쪽 기업들은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쪽 1분기가 좀 좋아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실적이 좀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LB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9,1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저는 이거는 좀 가져가는 게 지금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 거래가 지금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딱 9,100원이라는 가격보다는 9,000원 위로 딱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하고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오늘 가능할 수도 있고요. 오늘이 아니고 며칠 후에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판다기보다는 9,000원 위쪽에서 파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명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코인테크 28,200원 네. 77%입니다. 지금 28,200원이요? 네, 그리고 77%예요. 네, 그것도 물타기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물을 타셨어요? 타다 보니까 대주주 되시겠네, 이제. 이 종목을 그러면 처음에 샀을 때는 굉장히 좀 더 훨씬 비쌌던 가격이었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 얼마에 상에서 잡은 것 같아요. 얼마에 사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네. 갖고 있었던 건데 계속 못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하락될 때 조금씩 줍줍하다 보니까 네. 그나마 근데 더 사면 안 돼요. 요즘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2차 장비 주고 뭐 기계 쪽이나 그쪽으로 2차 전지 뭐 장비주 이건 아니고 2차 전지 그를 만드는 회사들 있죠. 네. 이 만드는 회사의 이제 우리가 뭐라고 되죠?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해주는 게 바로 코인테크예요. 네. 그래서 지금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잘 돼야 이 회사도 그만큼 수주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네. 네, 자동화 설비 네. 쪽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어떤 것 같으세요? 계속 하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어서 불안해서. 그렇죠. 그럼 이 회사도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잠깐 했었는데 테슬라 네. 실적이 쇼크가 나왔던 거 아시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보면 뭐 제가 이제 방송 전에 확인했을 때 한 6% 정도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다른 종목 테슬라가 6% 빠지면 다른 종목들은 난리가 나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지난해 한 4분기에 혹시 뉴스 중에서 지난해 그 4분기에 그 전기차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중국의 비야디거든요. 그죠? 원래 네. 그 테슬라가 항상 1위를 차지했었는데 중국의 비야디가 1위를 탈환을 해버렸어요. 네. 1위로 이제 올랐었죠. 근데 비야디의 강점은 중국 기업들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액대? 그렇죠. 네. 품질보다는 사실 가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격으로 경쟁이 시작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정말 그 피와 살을 깎는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 최근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독일에서 전기차 가격을 인하시켰어요. 네. 가격을 인하시켰다는 건 테슬라한테는 이제 그만큼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진이 줄어드는 거 혼자 감당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다른 그 밑에 부품 업체들한테 다 쪼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가격 인하했으니까 니네들도 우리가 단가 좀 싸게 팔아.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가하겠죠. 네. 항상 그렇게 대물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양극재, 2차전지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양극재 가장 핵심 원료가 리튬이에요. 근데 네. 리튬 가격이 거의 고점에서 80% 이상 막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이 중국에서도 리튬의 그 이제 생산 이제 매장량이 또 새롭게 발견이 됐다고 해요. 그럼 네. 리튬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쥐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고, 중국에서 저가형 배터리를 지금 다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추가 매수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네. 제가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에요. 너무 이제 추가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 종목은 최대한 그 매수가 회복이 되지 않아도 좀 빠르게 네. 탈출을 이제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건 한 26,000원 정도 선에서 반등 이 정도 가격에서 좀 탈출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물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약간 그 이제 그런 쪽에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회사가 또 주목을 받을 수는 있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중요한 건 코인테크의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그 2차 전지 쪽이 좀 거의 주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제조회사 쪽이 거의 뭐 9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체 매출에서 네.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탈출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저는 26,000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가거나 아니면 너무 정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물량은 3분의 1 정도, 이제 3분의 2 정도라도 정리를 네.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최대한 네. 좀 많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어쨌든 뭐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홍명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인가요? 하나기술에 네, 매수 가격하고 67,300, 50%. 67,300원이요. 예, 예. 그리고 50%. 계속 이제 8만 원에서 네. 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낮췄거든요, 금액을. 이 종목도 지금 50%까지 갔으니까 많이 지금 근데 추가 매수를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하셨어요? 이 종목을? 한 열흘 전에 66,000원인가? 하여튼 네. 거기서 추가 매수했어요. 지금 앞에서 상담 받으신 거 들으셨죠? 네? 앞에서 네네. 방금 전에 상담 받으신 코인테크, 그죠? 예, 이거 같은 비슷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같은 산업이죠. 예, 예.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그래서 네. 지금 저도 지금 왜 똑같은 비슷한 류라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앞에서도 네. 비중이 77%였고 지금은 50%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차전지 쪽 관련 기업들에 대한 걱정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대부분 다 이런 가격에서 많이 사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샀으면 사실 뭐 지금이야 물론 손실일 수는 있는데 그 전이라도 이제 탈출을 했겠죠. 그런데 워낙에 이제 고점 부근에 샀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가 매수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도 너무 급하게 빨리 하셨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냥 비중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앞에서 하고 내용이 좀 다르진 않아요. 이 종목 또한.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상담했던 이제 그 코인테크보다 실적이 우리 좀 안 좋죠? 그죠? 실적이 안 좋다고요? 그렇죠. 실적이 이게? 지금 더 오히려 또 안 좋은 회사예요. 아, 일단은 주가는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오라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종목은 반등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정도 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네. 이 정도에서는 좀 탈출을 하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아니, 6만 원에 가까운 가격에서. 아니, 지금은 물 다시 타면 어떨까요? 물 타는 가격이. 그럼 평생 55,000원에 빠져나오려면. 평생 가야 돼요. 이거 네? 지금 추가 매수 더 하셨다간 진짜 이거 평생 가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나중에 자녀분한테 물려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추가 매수라는 건 결국 욕심인데 내가 네. 이제 지금 솔직히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죠? 불안한데 추가 매수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 혹시 제가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안심이 드니까 약간 그렇게 네네네. 해서 좀 빠져나오시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네네. 저도 지금 그게 보이질 않아요. 이게 과연 어느 시점에서 저점을 잡고 할지, 그리고 거기다가 뭔가 지금 이제 뭔가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 다시 또 뭔가 반전, 좀 좋아지는 분위기로 바뀌게 된다면 그럼 지금 네.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저도 섣불리 추가 매수라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오히려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예, 빠져나오는 것 같으면 55,000원이요? 예, 한동안?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선입니다. 반등 시 네. 5만 5천 원에서 6만 원 사이 이 정도 가격에서는 탈출하시고 다른 종목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미영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유니언 머티리얼이고요. 네. 매수가는 3,300원, 네. 비중은 15%입니다. 3,300원에 15%세요. 네, 네, 이 종목은 혹시 오늘 사신 건 아니죠? 오늘 산 건 아니고 한 3일 전에 샀습니다. 아, 3일 전에 사셨어요? 수익이 났다가 좀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상황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방송- 트럼프 네. 올해 대선이 있어가지고 네. 올해 대선까지 좀 끌고 갈 생각으로 이제 분할 매수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요즘에 트럼프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네. 최근 이제 어제 뉴스 보니까 또 이제 새벽에 나온 뉴스에서는 또 이번에 또 이겨서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공화당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대선에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졌다. 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또 수혜주하고 피해주를 막 이제 또 찾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어쨌든 이제 결과라는 건 아무도 지금 예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죠? 우리 예측을 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꼭 그 관련주들이 올라가라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5% 정도 비중이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주가가 딱 올라갔다 또 이제 떨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주가의 어떤 흐름에 맞게 대응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때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연말까지 끌고 와서 뭐 내년까지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거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만약에 중간에 이제 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또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변수들이 있는 그런 과정이라 차라리 이제 시장에서의 어떤 그 흐름을 보고서 이제 차트상의 대응을 좀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3,0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 다시 반등 나왔을 때 3,600원 위쪽에서 빠져나오는 게 저는 트레이딩이죠. 이렇게 해서 위쪽에서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냥 가져간다 생각하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변수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 나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반등 나왔을 때 3,600원에서 이제 팔았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4,000원 넘어 이제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배가 아프죠. 이제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3,600원 올라왔을 때 팔지 않았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올라가면서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막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3,000원 아래로 2,700원까지 떨어진다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트레이딩을 보고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는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그래서 하나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48분 예. 이제 저희가 방송 종료 시간이 돼서 일단 저는 이제 많이 본다면 3,700원 위쪽까지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짧게 치고 빠지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또 더 많은 상담을 또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이죠. 제가 1시에서 3시까지 이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 제가 항상 강연회에서 다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고민들 다 가지고 오세요. 제가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토요일 날 오프라인 강연회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